다음에 명제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명제는 실제로 좀 많은 친구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좀 더 논리성의 근거를 두어서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고 그리고 논리적인 전개에 있어서 비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주된 파트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명제를 모두 찾으시는데 명제라는 것 기본적으로 무엇을 명제라고 하냐?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록 그 문장이 거짓이더라도 누가 봐도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것은 명제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보면은요. 정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라는 문장 누가 봐도 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참인 명제다라는 식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x가 3이면 2x는 6이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실제로 대입을 해보셨을 때 x 자리에 3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은 6이다 나오는 거 정말 맞네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누가 봐도 진짜인 명제이므로 얘도 참이다 또는 이제 참인 명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100은 큰 수이다 라는 거 보시면은요. 100 같은 경우에 우리가 크다 아니면은 뭐 크지 않다라고 구분을 지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유치원생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큰 수겠지만 사실상 이제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일반인이 보기에는 100은 그렇게 크지 않은 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판정할 수 없는 그런 명제가 아닌 문장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플러스 2는 3 플러스 x이다 라고 하는데 x의 값에다가 우리가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양변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면 되냐? 항상 거짓인 그런 명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분해 주시면 되는 게 바로 1번 문제에 나와 있던 거고요. 아래 2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두 조건에 대해서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이때 너희한테 필요한 거는 진리집합이라는 개념인데요. 진리집합이라는 건 무엇이냐? 주어진 이러한 조건이 참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어떤 원소들의 모임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P라는 집합에 대한 진리집합은 이 영역에 해당하는 X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Q라는 집합의 Q라는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도 이 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원소들의 모임이다 생각을 해주셨을 때 이 친구를 둘 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수직선상에 나타내면은 P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부터 출발은 하지만 어디까지 가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A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을 때 지금 문제에서 이 조건이 나와 있는데 P면 Q이다가 참이 됐을 때 우리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냐? P에 대한 진리집합을 라지 P, Q에 대한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했을 때 Q가 P를 포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마찬가지로 꺼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 있는 이 집합을 우리가 P집합이라고 한다면 Q집합은 얘를 충분히 덮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실제로 그리고 Q집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의 영역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안점을 두셔야 되는 거는 이 둘의 관계입니다. 이 A라는 녀석이 기본적으로 4보다 더 작아야지만 밖에 있는 집합이 안에 있는 집합을 충분히 포함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A가 기본적으로 4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특히나 실제로 어떤 경우도 그럼 너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 이 둘이 완전히 같아져 버리는 경우, 즉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뒤에 있는 경계점이 여기서 완전히 일치해져 버리는 순간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P집합이 이런 집합이고요. 마찬가지로 끝점을 포함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Q집합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같은 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A가 4가 되는 경우에도 Q집합이 P집합을 충분히 포함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A는 4까지도 될 수가 있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문제에서 이제 나와 있는 조건이 있기를 단 하고 나와 있는 게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조건까지 같이 포함해서 최종적인 A의 범위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이렇게 이해할게요. 명제 자체가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했을 때 역이라는 거는요.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서로 바꿔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Q이면 P이다 라는 명제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원명제의 역이에요. 대우 같은 경우에는 자리도 바꿔주고 각각을 부정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해주시는 게 바로 원명제의 대우 명제입니다. 그럼 따라서 우리는 1번, 2번에서 뭘 먼저 해주셔야 되냐? 가정이 어디까지이며 결론이 어디까지인지를 너희가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뭐뭐뭐이면까지가 가정이고 뭐뭐뭐이다까지가 결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에서 먼저 역, 즉 다시 말해서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꾼 것은요. AC는 BC, E이면 A는 B, 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바로 그게 바로 역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우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제 역에 대해서 가정도 부정, 결론도 부정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씨가 B씨가 아니면 A는 B가 아니다 라고 해주신 게 바로 대우명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번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면 이라고 한 부분에서 한번 끊어주시고요. A 플러스 B는 0보다 크다라는 부분이 이 명제 자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첫 번째 그럼 역부터 한번 해볼게요. 역은 우리가 가정과 결론의 자리 바꿔주는 거니까 A 더하기 B가 0보다 크면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크다 라고 써주시는 게 바로 역이 되겠죠. 마찬가지 대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역명제를 각각 가정과 결론, 부정까지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A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의 부정이니까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면 마찬가지로 A도 0보다 작거나 같다, B도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꿔주시되 다만 이때 주의하시는 건요. 뭐뭐이고 라는 건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부정했을 때 우리가 뭘로 바꿔줄 수 있냐면은 또는 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요. 그리고 란 친구에 대한 부정 그리고 모든 이라는 수식어에 대한 부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에 대한 부정은 우리가 또는으로 인식하시면 되고요. 모든에 대한 부정은 어떤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은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시면은 충분히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